이제 첫 번째 경기. 자, 조지아 대 이제 스코틀랜드. 자, 우선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결장.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주전 골키퍼 한 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두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스코틀랜드는 전력 누수가 좀 있어요. 특히 일단 이제 수비수 중에서는 지금 이제 로버트슨 그리고 이제 에러나키 등 좀 주요 선수들이 이제 부상을 당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이 약해진 그런 스코틀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 리그는 4위예요. 네. 자, 하지만 이제 네이션스 리그를 통해서 이제 유로 예선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예선 경기와 상관없이 이제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 플레이오프에서 좀 좋은 결과를 내면은 이제 본선 진출까지 이제 확정을 짓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위로 이제 남은 경기 상관없이 일단 본선 진출은 확정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스페인과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이제 1위 팀,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경기 중에서 키프로스를 상대하면서 일정이 순탄한 반면,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조지아,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노르웨이를 이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의 2위가 지금 유력시 되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스코틀랜드도 그 점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상 뭐 스페인이 1위로 진출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양 팀 다 좀 점유율은 비슷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역시 좀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경기를 이겨야 이제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1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 라인을 조율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조지아는 솔직히 이제 남은 예선 경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평소처럼 좀 어느 정도 좀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일단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전에 이제 5연승을 했던 때랑 달리 이제 최근 스페인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제대로 된 공격 한번 못하고 이제 2대0 패배를 했고, 그리고 친선 경기긴 하지만 잉글랜드와 프랑스 상대로 연달아 대패를 하면서 지금 최근 흐름이 많이 좋지 못해요. 네. 그래서 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선 경기 포함 이제 3연패를 기록 중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이 좀 어느 정도 좀 저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기세도 많이 꺾였고, 그리고 경기력도 이전에 좀 상승세를 탔던 때랑은 달리 좀 저조해진 그런 스코틀랜드가 원정에서 지금 조지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좀 생각보다는 다소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약간 좀 흐름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조지아 사이드 볼게요. 조지아 프랜스. 네.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이제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지아 프랜승 쪽을 보는 입장에서는 오바보다는 언더로 갈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2.5 기준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지아 프랜승 무승부에 이제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조지아와 이제 스코틀랜드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토니아 대 이제 오스트리아. 자, 우선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장자들이 좀 많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선수는 좀 팀 내 핵심 공격수였던 아르나우토비치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두 달 전만 해도 오스트리아가 좀 결장자들이 많다 보니까 뎁스가 많이 얇아졌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스쿼드가 좀 나름 두터워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지금 4연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공수 방면에서 전부 지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특히 지금 수비가 굉장히 좋지 못하죠. 네. 일단 괜찮죠. 수비 라인이 좀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어느 정도 침투에 대한 그런 수비도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실점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2위로 이제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었어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벨기에와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이제 1위인 지금 벨기에와는 승점이 1점 차이밖에 안 나고, 그리고 두 팀 다 지금 예선 경기는 한 경기만 남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약간 좀 경우의 수를 간략하게나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아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기고, 그리고 벨기에가 이제 스웨덴 상대로 지거나 무승부를 거두면은 이제 오스트리아가 1위로 이제 본선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반드시 좀 잡아야 1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까지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아무래도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에스토니아의 좀 수비가 안 좋은 걸 좀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침투나 좀 연계 플레이를 통해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원정이긴 해도 오스트리아가 좀 주도를 하면서 경기를 좀 이끌 수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양 팀의 전력이나 이제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지금 동기부여 또한 오스트리아가 지금 더 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원정팀인 오스트리아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스트리아 승. 네, 그리고 이거는 1엔디 기준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네, 2.5 기준 영어는 오버사이드 볼게요. 네, 오스트리아 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버.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에스토니아와 이제 오스트리아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리아 대 이제 헝가리. 킹1140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140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오늘 조합분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아이고, 지금 제가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1140님. 자, 이제 불가리아 대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 우선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는 지금 승리가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못해요.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꼴찌인 상황으로 탈락이 거의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이제 경기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불가리아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불가리아와는 다르게 일단 이제 이번 유로 예선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경기 만약에 헝가리가 이기게 되면은 1위로 이제 본선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헝가리한테는 좀 나름 중요한 경기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로 대회에서 이제 빌드업이 좀 별로 좋지가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개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평균적으로 수비가 좋은 헝가리 상대로 나름 공격에서 고전할 수 있는 그런 불가리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헝가리가 직전 원정 경기에서 뭐 이제 리투아니아 상대로 이제 멀티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좀 잘 잡혀 있는 팀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리아가 좀 생각보다 헝가리 수비를 좀 뚫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지금 현재 경기력, 흐름, 그리고 동기부여와 같은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좀 원정이긴 해도 그래도 헝가리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면은 헝가리 승, 그리고 이건 2.5 기준 내 언더 한번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헝가리 승의 2.5 슛 언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불가리아와 이제 헝가리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몬테네그로 대 이제 리투아니아. 자, 우선 이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지금 스테판 사비치가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리그 3위로 2경기를 남긴 채 지금 2위인 세르비아와 승점이 5점 차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많이 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선 진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몬테네그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경기들이 지금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동기부여 면에서는 몬테네그로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자, 하지만 동기부여 면에서 지금 몬테네그로가 좀 더 크다고 해도 경기력 면에서 현재 뭐 리투아니아보다 크게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리투아니아의 좀 최근 전적을 봤을 때 일단 이제 불가리아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헝가리 상대로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좀 공격 흐름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종종 만들고 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리투아니아의 그런 약간 좀 흐름이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인데, 그런 리투아니아 상대로 현재 지금 몬테네그로의 1.2대의 승 배당은 저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 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뭐 승패로 접근한다면은 몬테네그로보다는 배당 대비했을 때 리투아니아 사이드를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투아니아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한번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리투아니아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슬로바키아 대 이제 아이슬란드. 자, 우선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결장자 누수를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조별리그 2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경기를 남긴 채 3위 룩셈부르크와는 승점이 5점 차인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슬로바키아가 이 경기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이제 본선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 면에서는 일단 슬로바키아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원정팀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조별리그 4위로 이제 2경기 포함 2경기를 전부 이기면은 희박하긴 하지만 본선 진출 가능성이 생기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슬란드 역시 일단 2경기를 좀 이기고 봐야 어느 정도 희망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약간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좀 한 가지 지금 문제점이, 이 경기를 좀 치르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상대가 이제 포르투갈을 상대하게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상 지금 예선 탈락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솔직히 승리 말고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보다 좀 라인을 올려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좀 평소처럼 좀 자신들의 그런 좀 페이스에 맞게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급하게 공격 전개를 할 팀은 아무래도 좀 아이슬란드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자, 다만 이제 아이슬란드가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해도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좀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다가 좀 수비 뒷공간이 뚫려 슬로바키아한테 좀 역습을 허용할 그런 좀 위험성도 있어 보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금 급한 팀은 아이슬란드지만 아이슬란드의 좀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 이제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슬로바키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슬로바키아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인데 한번 오바 보는 경기로 볼게요. 그래도 만약에 이제 아이슬란드가 이제 득점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언더보다는 그래도 오바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 한번 오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슬로바키아와 이제 아이슬란드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룩셈부르크 대 이제 보스니아. 자, 일단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결정자 누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우선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포함 이제 조별리그 예선 경기가 2경기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경기를 전부 이기면 이제 2위로 지금 본선 진출 가능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위인 지금 슬로바키아와 승점이 5점 차고, 그리고 일단 이제 남은 경기들을 다 이긴 다음에 슬로바키아의 그런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 이 경기 말고 그 다음 경기 상대가 좀 최약체인 리히텐슈타인이다 보니까 좀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다음 경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좀 룩셈부르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홈팀 룩셈부르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조별리그만 봤을 때는 이미 탈락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네이션스 리그를 통해서 유로에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이제 따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있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본선 진출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스니아한테는 따르게 말을 드리면 남은 조별리그 경기들이 지금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동기부여 면에서는 좀 룩셈부르크가 더 큰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룩셈부르크가 좀 최근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보스니아에 비해 경기력도 지금 크게 밀릴 게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경기력이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홈보다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지금 많이 안 좋은 그 보스니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보스니아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룩셈부르크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직전 6월 맞대결에서도 이제 룩셈부르크가 보스니아 상대로 좀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죠. 그러니까 이런 좀 직전의 상대 전적까지 고려했을 때 이거는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룩셈부르크 프랜스. 그리고 이건 2.5 기준인데 굳이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 정도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유로 예선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 남미 예선 그 첫 번째 경기 볼리비아 대 이제 페루. 자, 우선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희소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네, 이제 핵심 공격수인 라파둘라가 이제 좀 복귀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예선전에서 4경기를 치렀는데 전패 중으로 지금 분위기가 매우 좋지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고산지대인 홈 이점을 잘 살리지 못하면서 현재 홈 어드밴티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좀 전력이 많이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도 좀 좋지 못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페루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월드컵 예선에서 득점을 못했을 정도로 공격력이 지금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팀 다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만났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발고도가 높은 그런 볼리비아 홈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지다 보니까 좀 페루 선수들이 적응하기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좀 체력적으로 좀 페루 선수들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팀 다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좀 루즈하게 경기가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볼리비아가 이제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 좀 정배를 받았긴 했지만, 솔직히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홈 이점을 제외하고는 페루가 좀 크게 밀릴 게 없다고 봐요. 뭐 전력도 솔직히 뭐 볼리비아보다 이제 페루가 더 좋고, 그리고 뭐 경기력도 솔직히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페루가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볼리비아의 그런 정배 메리트가 크게 있다고 보긴 어렵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는 라파둘라가 복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좀 살아날 여지가 있다 보니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좀 페루가 원정에서 쉽게 무너지진 않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건 페루 사이드, 페루 프랜스, 그리고 요것도 내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언더 저득점 라인,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루 프랜승의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대 이제 우루과이. 자, 일단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디발라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루이스 수아레스가 대표팀에 이제 거의 1년 만에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수아레스의 이제 복귀 소식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현재 전승을 기록하면서 단독 1위에 올라서 있어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실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아르헨티나의 수비 조직력이 많이 좋고, 그리고 라인 역시 거의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브라질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월드컵 남미에서 2위에 지금 올라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기세가 좋은 그런 우루과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바로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아무래도 홈팀인 아르헨티나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경기를 전반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최근 좀 아르헨티나의 그런 좀 경기를 봤을 때, 특히 좀 홈에서는 굉장히 좀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무리하게 공격 전개를 하기보다는 후방에서 좀 천천히 빌드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기회를 만들고 있죠. 네, 그러면서 좀 템포 또한 다소 좀 낮추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습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만들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두 팀 다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전승 중인 아르헨티나가 좀 더 흐름도 좋고 그리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우세하다고 보고, 그리고 상대 전적 역시 최근 3경기 기준 아르헨티나가 우루과이 상대로 전승을 좀 거두면서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르헨티나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 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칠레 대 이제 파라과이. 자, 우선 이제 칠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베네수엘라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직전 경기에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그런 경기력을 보인 그런 칠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원정에서는 전패 중이지만 그와 반대로 홈에서는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있는 그런 칠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홈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칠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인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접 볼리비아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번 월드컵 예선전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많은 그런 좀 득점 기회를 파라과이가 만들었긴 했지만 생각보다 좀 골을 못 넣은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만큼 좀 많은 공격 기회에 비해 좀 아쉬운 골 결정력을 보여줬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팔순더치페이님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오늘 이제 칠레가 좀 높은 볼 점유를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원정과 달리 지금 홈에서는 이제 칠레가 좀 수비가 많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원정에 비해는 비교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칠레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칠레의 이런 좀 템포에 따라가게 되면은 경기가 좀 전체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려고 좀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좀 더 빠른 템포로 좀 공격을 좀 전개하면서 계속해서 좀 칠레의 그런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게 좀 경기를 이끌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팀은 파라과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조합본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함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팔순더치페이님.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아무튼 좀 파라과이가 좀 더 템포 빠르게 어느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네, 확인했습니다. 네, 팔순더치페이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좀 수비가 안 좋은 이제 볼리비아 상대로 아이고, 네, 들어가십시오. 팔순더치페이님. 아이고, 꾸준히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볼리비아 상대로 이제 좀 파라과이가 직전 경기 좀 좋은 득점 기회는 많이 만들었지만 한 골밖에 못 넣었을 정도로 좀 골 결정력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솔직히 좀 파라과이의 그런 골 결정력을 기대하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나 싶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파라과이의 그런 공격 전개가 좋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좀 홈에서 수비가 좋은 칠레 상대로 공격에서 잘 안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경기력적인 요소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칠레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칠레 승. 그 대신에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칠레 승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이제 칠레와 이제 파라과이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들 이제 몇 개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아시아 이제 월드컵 예선전 태국 대 이제 중국. 네, 요거는 이제 중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 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지키스탄 대 이제 요르단. 네, 요것도 이제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타지키스탄 프랑스. 그리고 요거 역시 이제 언더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남미 한 경기. 콜롬비아 대 브라질. 자, 일단 이게 브라질이 지금 너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요건 배당 대비했을 때는 이제 승패보다는 한번 고배당 도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브라질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거나, 안 그러면은 2.5 기준도 요거는 이제 기준점 대비했을 때 오버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그래서 한번 좀 도전 경기로 한번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외 경기까지 다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그저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